안녕하세요. 긍정쌤즈 정호중입니다. 오늘은 1학년 아이들 1학기 때 어떤 거 공부했는지, 그리고 방학 때 어떤 거 보충하면 좋을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국어책이에요. 아무래도 1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받침이 없는 낱말부터 받침이 있는 낱말까지 한글 공부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음자, 모음자 계속 썼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이렇게 연필 잡는 거, 또 바르게 앉는 거 이런 거 연습했고요. 인사하기, 띄어 읽기, 그림 읽기까지 마쳤어요. 자, 2학기 책을 좀 볼까요? 자, 목차 좀 볼게요. 특별한 것을 좀 소개해드리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알맞은 목소리를 읽는 거. 자, 읽는 것이 1학기에 조금 더 발전돼서 또 나오게 됩니다. 또 추가로 보면 이건 난데요. 띄어 읽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겪은이를 글로 쓰는 것. 자, 그림 읽기와 연관지어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 아이들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어순에 맞게 쓰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여자를 쓴다고 하면 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1학기 여름방학 때 반드시 이거 꼭 확인해 주셔서 아이가 잘 어순대로 쓰고 있는지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연필 잡는 겁니다. 저 2학년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연필을 잘 잡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1학년 여름방학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연필 잡는 거, 특히 아이들 어려워하면 우리 마트에 가면 연필을 꽂아 쓰는 거 있죠. 도와주는 그 도구를 꼭 구입하셔서 지속적으로 한 달간 연습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2학기 때 보니까 책을 소리내어 읽기, 띄어 읽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따 책을 꼭 소리내어서 띄어서 읽도록 해주셔요. 자, 그리고 1학기 마지막에 그림 일기가 등장했거든요. 여름방학 때 연습해야겠죠. 아마 학교에서 숙제로 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숙제에 맞춰가지고 연습해 주시고요. 만약 숙제를 내주시지 않는다면 아이와 함께 약속을 하세요. 일주일에 몇 편 쓰고 싶은지 꼭 정해서 정확하게 지켜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2학기 때 우리 이제 문장 쓰고 계속 발전된 형태 나올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또 잘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학기 수학 어떤 거 배웠는지 좀 볼게요. 1학기 때는 50가지 수를 공부했고요. 아무래도 덧셈과 뺄셈 공부했는데 바닥 올림과 내림은 없었어요. 자, 2학기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볼까요? 자, 목차를 펴보니까 일단 100가지의 수를 공부하네요. 그리고 덧셈과 뺄셈이 1, 2, 3까지 나옵니다. 자, 어떤 것까지 공부하냐면요. 12 빼기 6 이렇게 받아내림이 있는 것, 그리고 5 더하기 8 받아 올림이 있는 것 공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좀 보충이 필요한데요. 제가 중요한 거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10을 만드는 것을 바둑돌로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바둑돌 2개 있는데 10 만들려면 몇 개 더 필요할까? 8개 애들이 놔보는 거 조작 활동을 통해서 10을 이해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I am 그라운드 게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I am 그라운드 10 만들기 게임 이렇게 엄마와 지금 또는 아빠와 아이가 앉아서 하는데요.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10이 어떤 수로 구성이 되는지를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하면 2학기 때 아이들이 덧셈 뺄셈 하는데 어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꼭 요거 연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아이들 여름방학에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글밥이 적은 그림책 위주로 읽는 것이 좋겠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수박 수영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매력은 그림이 상당히 예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아이들이 수박 안에서 수영장처럼 이렇게 놀고 있죠.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진정한 7살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1학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유치원을 졸업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많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자, 우리 진정한 7살은 밥도 좀 골고루 먹어야 해. 그리고 진정한 7살은 애완동물도 잘 돌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7살을 이제 지나서 8살이 되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 방학 때 연습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린 누구나 다 특별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이 책 읽을 때 중요한 거 있죠.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띄어 읽게 합니다. 반복해서 꼭 읽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에 어떤 체험활동하면 좋을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봄, 여름을 통합교과 공부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아마 이 체험들을 잘 못했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도담도담 종이접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들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종이접기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뇌도 좀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가을과 겨울 2학기 되면 배우게 될 건데요. 이 교과서에서는 나눔 장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물건들을 다 교실에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파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시장에를 좀 데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지를 관찰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진우쌤이 추천한 팁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부모님한테 시장에서 관찰한 거 5가지 알려줘, 이렇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가게가 어떤 가게가 있었는지, 어떤 물건을 팔고 있었는지를 아이들이 이야기하게 하면 상당히 재미있게 담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자, 또 두 번째로 2학기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특히 체험활동을 가실 때 관련지어서 우리나라를 잘 알 수 있는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민속촌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찰하게 하면 아마 2학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1학기 때 아이들 어떤 공부했는지,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설명드렸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